자, 오늘은 당뇨의 치료에서 인슐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슐린은 당뇨의 치료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한 부분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제가 본 환자분들 몇 분들이 다른 곳에서 당뇨는 인슐린이 부족한 병이라서 인슐린을 팍팍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인슐린 처방을 받으신 분들이 저혈당 빠지고 막 이래가지고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몇 분 있어가지고 인슐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인슐린은 현재 저도 인슐린을 처방을 종종 하고요. 그렇지만 많이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고 지금 현재 미국 당뇨학회에서도 인슐린을 처음부터 쓰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당뇨가 너무 심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환자가 첫 번째 뭐 병원에 왔다든지 큰 증상이 있어서 이머전시로 실려왔다든지 이러면은 처음부터도 인슐린을 쓰기도 하고요. 가이드라인은 A1C 당화혈색소가 9 이상일 때 당뇨의 합병증이나 당뇨의 증상이 있을 때에는 인슐린을 시작을 하는 걸 고려해 보라. 이렇게 레코멘데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저를 찾아오신 그 몇 분이 똑같은 말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정 의사분께서 이제 당뇨는 인슐린이 모자란 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셔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말이고요.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긴 당뇨는 1형 당뇨죠.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이나 소아에서 당뇨가 시작될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인슐린이 없어서 생기는 1형 당뇨입니다. 그렇지만 보통 이제 내과에서 40대, 50대, 60대, 뭐 70대, 80대 이렇게 내과는 거의 보잖아요. 그러면 그 내과에서 보는 거의 대부분은 2형 당뇨지요. 2형 당뇨. 제가 1형 당뇨는 지금 1년에 뭐 한 2명? 그 정도밖에 못 보고 거의 다 2형 당뇨입니다. 1형 당뇨는 소아과부터 시작을 해서 인슐린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 그런데 2형 당뇨가 어느 시점에 가면 1형 당뇨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 췌장에 타격이 오면 그 다음부터는 1형 당뇨처럼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아니면 내과에서 매일마다 보는 당뇨는 그런 당뇨들이 보통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시청하시는 대부분이 99%의 분들도 그런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런데 당뇨 학회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A1C가 9.0 이상이고 증상이 있을 때는 인슐린을 시작을 하라는 이유가 굉장히 높은 당뇨는 먹는 약 한두 개로 치료가 안 되고 첫 번째 그 정도 높은 사람들은 의사를 잘 안 받겠죠. 그러면은 한두 개 먹고 계속 조절을 해야 되는데 조절을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의사도 안 보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발견이 되니까 처음부터 확실하게 하려면 그 높은 당뇨 수치를 내리려면 인슐린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 분들, 제가 이제 치료를 하는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그렇지는 않죠. 물론 젊은 세대가 의사를 볼 필요가 없어서 안 봤는데 증상이 조금 이상해서 와서 보니까 당뇨 진단을 되게 안 좋게 받으신 분들은 있죠. 그러면 그분들이 그다음부터 안 보겠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없습니다. 거의 다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열심히 의사를 와서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레코멘데이션이 나온 거지 그게 꼭 한국 사람들한테 적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한국 사람들은
쌀밥이 주식이기 때문에 밥으로 오는 탄수화물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빵이 안 좋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알았기 때문에 그 탄수화물 식사를 벌써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 빵을 적게 줄였는데, 한국 사람들은 주식이 그래도 거의 다 밥 위주로 가다 보니까 탄수화물을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많이 먹게 되죠. 그러기 때문에 더 심한 그 고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말해서 그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식사를 확 조절을 하면 그 당뇨 수치가 확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우리가 내과 의사들이 요즘 이제 환자들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빨리빨리 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 약을 처방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아무리 약을 의사들이 처방을 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식사 조절과 운동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이외에 것을 약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의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제 환자 이야기입니다. 한 분은 80대 후반이신 분인데요. 당뇨를 굉장히 오래 앓으시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20유닛에서 40유닛을 이제 때마다 이렇게 맞으시는 분인데요. 그랬는데도 집에서도 혈당이 400에서 500을 넘나들고 항상 200 이하를 못 봤습니다. 300 이하를 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치료를 한 1년 가까이 한 것 같은데요. 300 이하를 볼 수가 없었고, 항상 오면 거의 450에서 500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입니다. 80대 후반 되신 분인데요. 자, 그분이 다른 일로 인해서 잠시 병원에 입원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첫 번째 이머전시 룸에 들어올 때 혈당이 500에서 이제 집에서 하는 인슐린 당뇨약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 오후가 되니까 저혈당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저혈당 때문에 혼수 상태까지 올 뻔해서 막 당을 더 주고 막 그래서 다시 돌려놓은 분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인슐린, 당뇨약 다 끊었습니다. 다 끊고 병원에서 입원을 7일을 하셨는데, 그 7일 동안 당뇨약을 아무것도 안 드셨는데요. 그분이 혈당이 120에서 150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동안 혈당약을 다 하나도 안 먹고, 당뇨약을 하나도 안 먹고 인슐린도 하나도 안 찔리는데도 혈당이 120에서 150을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퇴원을 하고 나서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퇴원하는 날 저녁에 저한테. 그래서 환자분 보호자 이제 아드님께서 전화를 와서 혈당이 또 500이네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예전에 있는 뭐 인슐린 다시 다 하세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하고 이제 왔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분은 제가 가족도 잘 알고 시츄에이션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방치를 한 환자인데요. 방치했다는 게 좀 이상한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그 전부터 이 혈당이 400 해가지고 이제 당뇨 일기를 쓰고 식단 일기를 써보니까 드시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국 아이스크림을 하루에 7개에서 8개, 많게는 10개까지 드세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다른 거는 뭐 특별히 드시는 건 없는데 그 아이스크림 7개에서 10개를 드시니까 혈당이 그렇게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몇 번을 계속 환자분하고 계속 얘기해서 이거 줄여라 하는데, 몇 번을 이제 줄여라고 하시니까 몇 번째 하시고 그 다음에 오셨을 때 저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80대 후반에 살으면 몇 년을 살겠냐. 1, 2년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이 상황에서 하루 종일 내가 하는 뭐 허리도 아프고 이것도 아파서 하는 게 하나도 없고 집에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하루를 계속 TV만 보고 있는 이 생활을 하고 있어서 나의 유일한 삶의 유일한 기쁨이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다. 나의 인생의 유일한 낙인데 이것을 뺏어가려고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10개 드시지 말고 조금만 줄이시고 그러면 드시는 거 드시고 그러면 인슐린으로 우리가 조절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그분하고 그분 가족들과 다 합쳐 상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했는데 인슐린을 아무리 올려도 식사를 그 아이스크림을 10개를 드시면 400, 500을 올라갈 수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슐린을 더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더 올려가지고 150을 만들어 놓으면 그분이 그날 어느 날 컨디션이 조금 안 좋거나 뭐 다른 일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10개를 못 드시고 5개만 드리면 그때 저혈당에 빠져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혈당 300, 400 그냥 그대로 놔두자. 이게 가장 저혈당에도 안 빠뜨리고 너무 올라가지 않고 그럭저럭 유지할 수 있는 레벨이다 해서 이제 우리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하는 게 진짜 비하인드 스토리였거든요. 자, 제가 이 말은 다른 많은 환자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겠습니까? 제가 하는 이유는 이것처럼 제 환자가 아이스크림 10개를 먹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당뇨의 치료에서 이분은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잖아요. 식사를 이 정도로 하면 뭐를 하든 간에 조절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입원을 다른 일 때문에 입원을 하셨을 때 병원에서는 아이스크림을 안 주니까 아이스크림 줘봤자 2개 주죠. 그것도 뭐 당뇨인데 안 줘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줬겠죠. 그리고 그때는 그분은 아이스크림 완전히 끊었었어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인슐린을 하나도 안 맞고 먹는 약 하나도 안 하는데도 혈당이 120, 1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극대화로 그렇게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환자들은 그것을 보고 내가 식사를 얼마나 조절을 하느냐가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운동을 하는 게 2번째 중요한 거고 나머지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만큼은 약으로 치료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혈당 관리, 당뇨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반대편으로 가서 제가 다른 실제 환자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한 분은 40대 후반이신데요. 저보다 이제 나이가 조금만 더 많으신 분인데 당뇨 전문가로부터 계속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몇 년 동안 받으시다가 콩팥이 신장이 갑자기 안 좋아지시면서 계속 막 뚝뚝뚝뚝 떨어져서 급속도로 떨어지게 되니까 저를 찾아서 오신 분인데요. 결국 신부전 때문에 오셨는데 제가 당뇨 수치를 딱 보니까 12.2예요. 그 혈당 수치가 12.2, 11점 뭐 이런 식으로 11에서 12를 왔다 갔다 계속 하신 분이에요. 인슐린을 30유닛인가 20에서 30을 맞으시고 계시고 먹는 거를 4가지 약인가를 먹고 있는 상태에서 당화혈색소가 11에서 12를 왔다 갔다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셨어요? 자녀 있으세요? 물어보죠. 제가 제 환자들한테 이거 물어보면 제가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먼저 물어봐요. 거기서 있어요. 뭐 결혼했어요. 자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하죠? 선생님은 가장인데 선생님의 몸은 자기 게 아니라 가족의 것이라고. 가장이 돌아가시면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죠. 그래서 제가 특히 젊으신 분이 그런 식으로 해서 오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너무 안타깝다 보니까 그때도 환자가 꽤 있었는데
이분이 너무 40대 후반에 당뇨까지 하고 콩팥 그렇게 했는데도 당화혈색소가 11, 12 이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1시간을 두고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뒤에 환자들이 엄청나게 밀렸는데, 그래가지고 뒤에 환자분들이 막 화내고 그랬는데, 1시간을 얘기를 하면서 거의 테마는 이런 식으로 하면 돌아가실 건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살 수 있냐. 이거는 무책임한 거다. 싱글이라 혼자면 자기 혼자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만 이거는, 와이프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굉장히 말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게 그분이 굉장히 똑똑하시고 사업도 하시던 분이라서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걸 말을 해주니까 거기에 이제 좀 감동을 받으셔서 그다음부터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막 인터넷도 찾아보고 하고 그 다음에 오셔서 이제 식사 관리 얘기하고 그 두 번째도 거의 1시간 얘기하고 세 번째도 1시간 얘기하고 뭐 이래서 뒤에 환자들은 난리 나고 뭐 이거를 몇 번을 반복을 해서 말을 해서 세 번째는 뭐 운동하는 거 어떻게 해라, 어떤 식으로 운동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그리고 그 운동에 대해서는 한국 분들이 운동을 하면 거의 99%다 잘못하는 운동을 하세요. 전혀는 아니고 당뇨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운동도 거기에 맞춰서 좀 교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운동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비디오 강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클리닉에서 그때 분처럼 뭐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너무 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분한테 그렇게 제가 투자를 했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는데 이분이 거기에 맞게 감사하게도 제 말씀을 듣고 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똑똑하신 분이니까 인터넷 찾아보고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에 추가로 해서 해야 되는 거 막 하고 저랑 또 와서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3개월인가 4개월 만에 인슐린을 다 끊고 먹던 약을 다 끊고 2개만 빼고 먹던 약 2개만 빼고 다 끊었어요. 다 끊고 그 2개만 가지고 조절을 했는데 당화혈색소가 7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타겟이죠. 인슐린을 끊고 먹는 약을 또 끊었는데도 그렇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많은 한국 분들이 의사를 볼 때 약을 주는 게 의사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 그렇게 약을 주는 게 의사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분한테는 해준 게 아무것도 없죠. 제가 약 새로 준 거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약을 뺐잖아요. 그러면은 그분한테 해준 거 제가 하나도 없는데 당화혈색소가 12에서 7 이하로 떨어졌죠. 의사는 약을 주는 게 의사가 아닙니다. 올바른 걸 가이드를 해주는 거지. 약을 한국 분들 오셔가지고 약 타러 왔다. 물론 리필하는 거는 약 타러 오겠지만 딱 오실 때 닥터죠 뭐 마이신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약을 주는 게 의사가 아니라 이 환자의 증상을 보고 제일 좋은 치료를 선택을 해주고 말을 해주는 게 의사죠. 그래서 그 환자분은 그렇게 해서 지금도 A1C가 7 이하로 계속 유지를 하시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두 분의 케이스를 봤는데 정반대되는 분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띠은 하나죠. 주제는 약이 주가 되면은 좋지가 않고 항상 식단을 먼저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하고 그 나머지는 아이스크림 드시는 분처럼 나는 아이스크림을 끊을 수 있지만 밥을 요만큼 이상은 먹어야 된다. 외식은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5번은 줄일 수 있지만 이만큼은 외식을 어쩔 수 없이 접대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걸 최대한으로 현실적으로 줄이고 그 나머지를 운동도 요만큼밖에 못한다. 그러면 그 나머지를 약으로 조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임상실험에서 벌써 2012년에도 나왔지만 임상실험에서 당뇨의 치료에서
메폴민과 식사 조절을 해서 조절을 한 사람이 가장 오래 건강하게 살았다고 벌써 임상 실험에서 나왔고 모든 의사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인슐린을 했던 환자들이 제일 빨리 죽었다. 제일 문제가 많았다. 물론 인슐린을 안 하고 조절이 안 된 사람들이 제일 안 좋겠죠. 제가 오늘 인슐린 안 좋다고 해서 자기가 쓰는 인슐린을 딱 끊으면 안 됩니다. 인슐린을 끊기 전에 어떻게 해서 끊을 건가를 플랜을 잡고 운동을 해서 혈당이 낮아지면서 인슐린을 차차차차 해서 혈당을 계속 우리가 타겟한 지금 현재 이건데 약으로 이만큼 내려놨으면 내가 요만큼까지 이게 타겟인데 여기에 유지를 하면서 운동을 많이 했더니 혈당이 요만큼 했다. 그럼 란터스나 뭐 인슐린을 조금 줄이면 또 올라가겠죠. 그러면 운동을 조금 더 하니까 또 내려온다. 식사를 또 줄였더니 이만큼 내려왔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슐린을 또 줄이면 이만큼 올라가죠. 올라가면 또 식사를 줄이니까 또 이만큼 해서 우리가 원하는 타겟 안에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인슐린을 줄여야지. 내가 인슐린을 40유닛 맞는데 혈당이 여긴데 내가 뭐 앞으로 잘할 거야 이러면서 인슐린을 딱 끊어가지고 혈당이 확 올라간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그러면은 제일 최악의 경우를 만들어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인슐린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인슐린을 우리가 식사 조절, 당뇨 조절, 먹는 약으로 안 되고 했을 때 쓰시는 걸로 하시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한두 번만 말을 하면 환자분들이 인슐린 나쁘다 해가지고 다 끊으시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을 말씀드려야 돼요. 절대로 인슐린을 혼자 끊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목표의 혈당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식사를 줄이고 운동을 늘려서 계속 이거를 유지를 하면서 인슐린을 점차적으로 줄이셔서 정확한 당뇨의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으로 당뇨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 강의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당뇨 강의든 다른 건강, 뭐 심장병, 콜레스테롤, 고혈압,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한 다른 모든 건강 강의를 조금씩 할 건데요. 그것을 듣고 싶으시다면 아래 구독 버튼 누르셔서 이쪽인가요?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가입을 해주시면 앞으로 제가 강의를 올릴 때마다 연락이 가니까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